네, 안녕하세요. 배선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배선시공하기 5. 네, 이제 확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시공하기 5번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은요, 가능성과 분기회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대강 배선공사 85에서 87페이지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계산 좀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전기기사 혹은 산업기사 필기시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하 용량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는요, 사용 예정과 증설할 것을 예측해서 반영하는데요. 이때 부하의 수용률을 고려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간서는 얼마만큼 사용할까에 대해서 고려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수용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간선에 대해서 간선을 공개해요. 간선은 부하가 얼마만큼 대상에서 여러분 간선의 굵기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부하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하는요, 사용 예정일과 증설할 것을 예측해서 반영합니다. 지금 사용할 것에 딱 맞춰서 간선을 굵기를 결정한다면 후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싶어요. 혹은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등등할 때, 증설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선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간선은 매우 굵은 자선이고 한번 시공하면 되도록이면 안 바꾸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얼마만큼 쓸 것이다, 그리고 얼마만큼 나중에 힘낼 것 같다 먼저 생각해서 충분한 용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부하의 수용률을 고려해서 여러분 간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수용률 처음 나온 단어인데요. 이 수용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률이란 전기 및 기계 설비 등을 동시에 얼마나 사용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여러분들 보시면 집에 냉장고가 있고요. 전자레인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있다고 보십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지 혹은 전 에어컨 쓸 때는 전자레인지 쓰지 않습니다. 혹은 전자레인지 쓸 때는 에어컨을 쓰지 않습니다. 등등 동시에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이게 수용률이라는 것이 됩니다. 공식으로 따지면 수용률은 설비 용량 분의 최대 부하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비, 각각 설비가 얼마인지 총 용량에다가 동시에 사용할 때 그때 최대 얼마까지 쓰는지에 대해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수용률입니다. 이 공식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정확히 부분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수용률이 크다란 말은 설비 용량과 최대 부하가 같다는 말이고요. 이는 전기수에 맞게 설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비 용량이 100이고요. 최대 부하가 100이면 수용률이 크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최대 부하랑 설비 용량이 비슷하구나. 전기수에 맞게 설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률이 작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전기수에 의해서 설계한 전기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설비 용량이 큰데 최대 부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싶은 건 100인데 실제로는 100, 우리가 쓰고 싶은 전기를 10이라고 따질 때 설비 용량이 100으로 따지면 100분의 10밖에 안 됩니다. 쓰는 전기를 많이 쓸 수 있게 최대 부하가 적으니까 일단 수용률이 작을 때는 전기수에 비해서 설계한 전기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용률을 다시 한번 앞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부하용량 계산 때는 사용 예정과 증설할 것을 예측해서 반영하는데 사용 예정이 더 많고 증설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용률을 맞춰서 맞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증설할 것이 하나, 둘, 셋, 좀 많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수용률을 적게 해서 여러분 설치하시고 그때 증설될수록 수용률이 점점 올라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률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하 용량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사를 했을 때 주택을 짓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주택을 공사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집을 하나 지을 때 여러분 집에 사용하는 전기 용량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 집에 사용하는 전기는 저희 집 에어컨이 있고요, 냉장고도 컴퓨터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모든 집에 들어올 걸 미리 계산할 수 없죠. 네, 집마다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은 컴퓨터가 한 대 있고요, 어느 집은 TV가 한 대고요, 어느 집은 TV가 두 대고요, TV가 세 대고요. TV도 큰 TV가 있고 작은 TV가 있고 전기를 얼만큼 쓰는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를 예상할 때 어떻게 하면 각각의 정확하게 예상해서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쓰겠다, 이 정도 쓰겠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용량을 계산하면서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데 이 부하 용량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은 아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건축물에 따라서 표준 부하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는 얼마, 부엌이 있으면 얼마 등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서는 얼마가 쓰고요, 이용실에서는 얼마가 들어가고요, 공장에서 얼마가 있고요 등등의 표준 부하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만큼 전기를 쓸 거니까 이만큼 간선의 굵기를 계산하면 되겠구나라는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부하 A라고 칭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A를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 여러분 책에서는 표준 부하가 10, 20, 30까지 있을 텐데요. 2020년도 하반기부터 40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종류가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 등은 표준 부하를 10VA. 10VA가 뭡니까? 볼테이지. 뭐죠, 저게? 시상 전력이 제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는요, 여관, 회, 병원, 음식점, 다방, 대중교통 등과 똑같이 20. 사무실, 은행, 상점, 백화점, 이발소, 미용원은 30.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주택가 아파트 40으로 되었습니다. 원래 주택가 아파트는 이번 표에서 보다시피 사무실, 은행과 더불어서 30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주택가 아파트는 40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큰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좁은 면적에도 저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라는 것이고요. 예전에 주택 아파트는 30으로 되었지만 최근 에어컨이 보급되고요. 시설템들 주방 기기에도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아파트는 40으로 더 올라가게. 보시면 공장 기숙사 등은 여러분 넓은 공간의 대신에 사용하는 전기는 평균으로 따지면 작다 정도 됩니다. 워낙 부지가 넓기 때문에 기숙사 공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는 거지 기준으로 따지면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표준부하를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이 저희 집은 주택이고요. 한 10제곱미터입니다. 하면은 10제곱미터 곱하기 40에서 이 집은 한 집당 400V, 400V 암페어 정도의 400V 정도의 표준부하를 쓰는구나, 전기를 쓰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축물을 보면 그 안에서 다양하죠. 건축물이 많이 음식점과 주택이 두 종류가 될 때, 예를 들어 한 건축물에서 한 공간에서
앞에는 음식점이고요. 뒤에는 주택. 혹은 예를 들어 1층은 음식점이고 2층이 주택이 되면 각각의 그에 따른 표준말을 사용합니다. 1층은 음식점. 얼마겠죠? 20을 쓰고요. 위에 2층의 주택은 4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용도별로 여러분 각각 따로따로 다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지을 때 허가가 있는데 여러분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택, 음식점을 하다가 집을 짓고 싶어요 하실 때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정리했을 때 전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와 같은 건축물의 일부 건물이 사용될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적용한다라고 여기 보시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디 있죠? 학교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할 때는 그 부분만 적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20번은 호텔을 보겠습니다. 호텔을 보면 여러분 호텔이 있고요. 호텔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전체만 호텔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는 건물만 차지합니다.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눠져서 각각 표준부하를 설정한다. 표준부하만 가지고는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 부분적인 부하가 설정되는데요. 부분적인 건축물에 대한 표준부와 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건축물의 종류가 여러분들 복도, 계단, 해면장, 창고, 다락 같은 경우는 표준부하를 5를 주고요. 방랑, 관람석 같은 경우는 표준부하를 10을 줍니다. 건축물 중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별도 계산할 부분은 이렇게 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방이 있고요. 호텔 복도가 있으면 호텔 방과 복도는 따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따로 계산할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나눠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계산의 기준은 실제보다는 건축 도면에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따로 설계 도면을 보고 계산하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추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한 세대마다 5에서 1000 분류를 따로따로 주고요. 작은 집 같은 경우는 5, 작은 집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아파트 한 세대마다 500에서 1000의 표준말을 주는데요. 평수가 작은 주택 같은 경우는 500, 평수가 큰 주택 같은 경우는 1000의 표준말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세대마다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세대마다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부의 단위에 미터 제곱이 없습니다. 항정 같은 경우는 진열장에 대해서 진열장 폭이 1m가 될 때마다 300만큼 더 추가를 해줍니다. 진열장은 아무래도 평소에 진열하는 곳은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300을 더 추가해 주는 거고요. 5의 강국들은 금광 사인, 네온 사인 등은 각각에 따라서 총 실제 부하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등이 하나 있을 때, 전광판이 하나 있을 때, 전광판이 1000짜리다. 그러면 전광판 하나가 아니면은 1000, 두 개가 달려있으면 2000. 이러면 실제 부하 용량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극장, 댄서, 무대 조명, 그리고 영화관 등 특수 전용 부하도 각각에 따라서 실제 부하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조명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쓰는 조명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 같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더 큰 전기를 먹기 때문에 이러면 실제 부하가 얼마쯤 되어서 더 추가를 해준다. 표준 부하 시를 보면 각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다시 한번 보면요. 표준 부하 A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부하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B. 이 건축물 내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나눠주고요. 마지막 C는 뭡니까? 이 건축물이 총 계산하고 나서 추가로 한 번 더 계산하는. 그래서 각각 세밀하게 점점점 나눠서 표준부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통합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설비의 부하 용량을 총 계산하게 되면 PA 플러스 QB 플러스 C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P는 표준부하 A의 건축물의 파단 면적을 P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주택입니다. 그럼 주택의 전체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다? 그걸 곱해서 1차 계산을 하고요. 그런 다음 그 건물 Q, 그 건물을 뺀 부분적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를 따로 계산해서 두 개를 다 합니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다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C, 각각 세대 추가 부분을 개별적으로 추가를 해서 전체 설비 부하용량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좀 크고 많긴 하지만 좀 복잡한 계산이긴 하지만 현재 이 부분이 정형화되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견적을 뽑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정도로 P A 플러스 QB 플러스 C 부하용량이 얼마큼 될까에 대한 것은 이미 벌써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의 동영만 잘 계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P의 달 QB 플러스 이 부분을 여러분들 PA 더하기 QB 더하기 C 그러면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공식을 이해하시고요. 각각의 표준부와 부분적인 건축물 나머지 따로 계산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은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특히 기사나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계산하는 부분이 꽤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주택이 40인지 이거는 여러분들 2년차 필기시험에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그것 빼고 표는 외울 필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그러면 시험 제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끝이 아니라 단순히 굵기를 이제 계산할 때 만일 여러분들이 설비 부하 용량을 충분히 계산했습니다. 앞에 있는 방식으로 P에 더하기 QB 더하기 C로 계산했는데 1000이 나왔다 칩시다. 근데 실제로 설치된 부하 용량이 1000보다 안전되는 300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0을 단순히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럴 때는 실제 설치되는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선의 굵기를 할 때는 부하 용량을 계산하고 실제 설치되는 부하 용량까지도 고려해서 두 개 중에 조금 더 가까운 작은 값의 기준으로 설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간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굵으면 굵을수록 공사가 더 힘들어지고 용량도 많이 공사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고 전선을 낭비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굵은 전선을 여러분 설치하는 것보다는 가는 전선 설치가 더 편하고요. 필요보다 더 적게 쓰면 당연히 자원도 활용되고요. 적게 쓰는 만큼 공사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양만큼을 계산해서 단순의 굵기를 설정한다 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제 설치되는 부하 용량 이상이라는 것을 할 때 실제 설치되는 부하 용량은 주택에서는 보통 일반 주택집은 많이 하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잘 안 하고요. 보통 공장 같은 공장같이 실제로 여기는 이런 기계가 들어간다고 고정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이런 걸 실제로 비교해서 계산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제 만약 실제 부하 용량으로 설계할 때 예상에 곤란한 콘센트가 있습니다. 전등 수구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상 부하값 이상으로 적용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 용량을 발견합니다. 그때 실제 부하 용량 이때 실제 부하 용량을 계산하고 싶은데 계산이 어려운 콘센트나 공정 수구 같은 경우에는 예상 부하값 이상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장을 지을 때 여러분들 공장하면은 기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무실이 있다. 이 사무실에 있을 때 이 사무실에서 어떤 걸 쓸까? 우리 사무실에는 컴퓨터 딱 2대만 놓고 아무것도 안 쓸 거야. 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그렇게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나요? 전화기 설치해야 되죠. 프린터기 들어가죠. 거기까지는 다 예상했지만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도 핸드폰 충전도 하고 싶어요. 어디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인형 같은 것도 LED 쓸 건지, 형광등을 쓸 건지, 10W를 쓸 건지, 30W 쓸 건지, 어디서 바꿀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예상이 곤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콘센트나 전등 같은 경우에는 예상 부하값 이상으로 적용해야 그것보다 혹여나 조금 전등을 쓰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 이상 적용하는데 얼마큼 적용하느냐? 출구의 종류에 따라서 예상 부하가 소형 전등이나 콘센트는 150, 3군데당 150이고요. 대형 같은 경우는 300 정도를 예상하고 소형과 대형의 전등의 차이가 무엇이냐? 소형은 5층 이 26mm 베이스입니다. 소형이라고 부르고요. 대형은 39mm 베이스, 기장은 대형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또 26, 39. 이 지름이 무엇이냐?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베개 정보를 여러분 하시면 이제는 베개 정보 쓰신 분들은 베개 정보를 돌려서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릴 때 돌리는 구멍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26이냐 39냐 요즘 더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이하는 소형이고 이 이상은 대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소형은 점점 더 적게 먹으니까. 그래서 예상보다 150, 300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콘센트 한 개당 150, 콘센트 대형 하나당 300 정도 해서 사무실에 콘센트가 3개가 있습니다. 3 곱하기 150에서 450 계산하고 이것은 최소이고요. 이것보다 뭐라고 했죠? 이상으로 설치한다고 했죠. 여러분한테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적용하시면 그러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간선의 굵기는 부하 용량을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실제 부하 용량은 각각이 얼마나 쓸 건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표준 부하가 정해져 있고요. 이 표준 부하랑 실제 얼마큼 될지 이 표준 부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계산한 설비 부하 용량 계산값이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실제 부하 용량으로 계산한다. 라는 물기는 어떤 것, 설비 부하, 예상 부하를 쓰느냐, 아니면 실제를 쓰느냐, 두 개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두 개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여러 때 제가 이야기했죠. 증설될 것도 고려하여서 설계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파트를 위에서 10층짜리를 11층, 12층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각 집마다 얼마만큼 더 추가될 것인가 고려해서 예상해 주겠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더 예상해서 정하는 게 되는 거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공장이 잘 지었는데 잘 돼서 옆에 하나 더 지을 거야. 공장 하나 더 지을 거야. 점점 늘리는 것도 예상해서 조금 더 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할 것도 예상해서 실제 사용되는 것 플러스 증설까지 고려해서 간선 굵기를 결정합니다. 간선 굵기를 결정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게 간선 굵기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굵기가 될 것이냐
100A는 과연 어떤 식의 굵기가 필요한가? 10A는 과연 얼마의 굵기가 필요한지 안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강선의 굵기가 굵어질 때 이 강선은요, 흐르는 전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칸을 얼마나 흐르면 열이 난다겠죠. 그래서 열이 나지 않게 흐르는 전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전류 차단기는요, 단선에 흐르는 전류값이 명확할 때는 단선의 굵기와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기 용량을 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류값이 명확할 때는 표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애매하다 모르겠다 하면 처음에 사용하는 전기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걸 쓰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너무 체연하게 10A 쓰는데 100A 써야겠다 할 필요는 없고요. 10A 사용한다면 그 위에 있는 단계에 15A 쓰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에 있는 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4-8에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제일 앞에 있는 최대 상정 부하 전류라고 있습니다. 이 단순에는 이만큼 전기를 쓸 거야를 예상한 최대 상정 부하 전류가 20A이냐, 30이냐, 40이냐, 50이냐 등등등 커질 수가 있습니다. 20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때 옆에 4가 있고 2.5가 있습니다. 이런 전선의 굵기를 뜻합니다. 최소 굵기입니다. 이 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굵기 플러스 최소 굵기에다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죠. 소형 전압 강은 얼마인지 기계적 강도는 괜찮은지 등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 가운데 칸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 칸을 기준으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사 방법에 따라 다르구나 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공사 방법에 따라 다르구나, 공사 방법에 따라 다르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와 있고 먼저 최대 성장 부하 전류 20, 30, 40, 50 있고요. 그게 보면 최소 굵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쭉 다 말해주세요. 표 4-8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최대 상정 부하 전류가 있고요. 위에 배선 종류에 따른 최소 굵기라고 나와 있고요. 백이 관련료의 전격전환 진료가 있습니다. 열 앞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최대 상용 부하진료. 여러분들이 앞에 당신의 부하진료 계산했죠? 그 계산한 부분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이만큼의 정의를 쓸 거야. 적용한 만큼, 적용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이때 넘어와서 최소 굵기를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일 최대 상정 부하진료가 20A가 쳤을 때, 여기 보시면 2.5, 4, 2.5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단선의 최소 굵기입니다. 그럼 활용하면 2.5라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 굵기이고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한 5가지 소형 조립뿐만 아니라 소형 전압 강화, 계적 강도, 절방사, 그리고 다른 또 뭐 있었죠? 계적 강도, 뭐 있었지? 되겠다. 계적 강도, 뭐 있었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기억이 안 난다. 다시. 허용 없나?
네. 저번 시간에 얘기한 허용 전류, 허용 전압 강화, 계속 강도, 저속전의 허용 온도, 열방 산도 등을 고려해서 굵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말하면 최소 굵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창에서 자세히 보실 부분은 공사 방법, 혹은 밑에 보시면 전원 전선 쓰는지, 단식 케이블, 다식 케이블, 전선에 따라서 여러분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에 하는 건지, 벽면에 붙여서 하는 공사도 단식이냐 케이블이냐에 다른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신의 굵기가 단순하게 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방법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20A를 보면은 쭉 끝에 넘어가시면 객폐기의 전격 전류가 있고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있습니다.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B종이냐 A종 규정 혹은 배선형 차단기를 쓰는 것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똑같은 건 나와 있는데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 전류에는 이만큼의 차단기를 쓰는구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때 저는 20A 전기를 씁니다. 그러면 앞에 관료료 차단기는 얼마를 사면 좋을까요? 옆에 있는 배선형 차단기 20A짜리를 답니다. 혹은 저는 50A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내부 전선만 검사해서 저런 전선에서 그래서 단신 케이블 씁니다. 저런 전선 쓰고 있습니다. PVC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16제곱미리의 동전선 이상 써야 되는 거고요. 이때 과제별 차단기는 50을 씁니다. 이것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일 세대부하 전류가 50인 주시고요. 아니 세대부하 전류가 50입니다. 안 되지? 아니, 이럴게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니, 세대 부하 성능 전류가 50이라고 칩시다. 50이면은, 이때 어떤 공사를 합니까? 저 벽 내부에 전선을 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저런 전선 쓸 겁니까? 단신 케이블 쓸 것입니까? 테스트에 맞춰주는 대신에 저런 전선에서 PVC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럼 50에 저런 부분에 PVC 16만큼 16제곱미리 이상을 쓰면 됩니다. 방식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과정을 지난기는 50을 쭉 타서 마지막 배선을 사용할 때는 50A짜리 달아야 되는군요. 만일 50A인데 40A짜리 배선을 저항을 달면은 전기를 다 쓰기도 전에 저항기가 내려가면 전기가 항상 떨어지는 배선을 경험해야 될 거고요. 만일 50인데 그보다 큰 70W를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기가 과열되고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수단이 떨어지지 않고 전기는 끊임없이 소모돼서 결국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해서 꼭 버즈에 맞는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정의 전기를 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계 부하 운영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PA 더하기 QB 더하기 C. 공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 담긴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요. 면적에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표준법이 결정되어지고요. 그 안에 도속되는 건축물이 어떤 게 있느냐. 건축물의 부분적인 공간에 대해서 표준법가 따로 설정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통합되었을 때 표준주가 추가할 부분,
TP까지 포함하여서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설비 부하 용량을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이 사용하는 설비 용량을 안다고 한다면 그 두 개 값을 비교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전류 차단결 객배기는 부하 용량 그리고 용사 방법 등에서 선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워왔죠? 사실 객배기 용량은 공사 방법보다는 부하 용량이 조금 더 큰 부하 용량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단선의 굵기가 공사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과제를 처음에 객배기는 여러분들 부하용에 맞는 것, 단선 굵기 혹은 분기 회로 등의 굵기에 맞는 특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더 작은 걸 쓰든지 많은 걸 쓰면은 전기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특히 많은 거는 솔직히 사용하나 안 하나, 사용 안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똑같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시공하기 5번에 하였고요. 그런데 오늘의 학습은요, 단선과 분계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뭐였죠? 첫 번째 시간은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방법. 오늘은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부하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은요, 간선과 분계로 3번 분기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모듈은요, 배관 공사 85에서 87페이지까지 하였고요. 내일도 역시 똑같이 85에서 8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